소가 된 게으름뱅이. 옛날 어느 마을에 말도 못하게 게으른 사람이 살았어요. 이 게으름뱅이는 아침부터 밤까지 꾸물꾸물 빈둥빈둥 방바닥에 등을 찰싹 붙이고 지냈지요. 아유, 귀찮아. 누가 밥 좀 떠먹여 줄 수 없나? 게으름뱅이는 숟가락 들기도 귀찮아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날 만큼 배가 고파야만 겨우 밥상 앞에 앉았지요.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게으름뱅이가 손가락 하나 까딱 가느니 게으름뱅이의 아내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했어요. 해가 뜨기 전부터 달이 뜬 뒤까지 허리가 꼬부라지도록 호미질을 하고 등이 휘도록 물지개를 날랐죠. 그런데도 게으름뱅이 남편은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실컷 잠만 잤어요. 아이고, 이런, 벌써 점심때가 지났네. 어서 가서 밥상을 차려야지. 아내는 커다란 소쿠리를 이고 땀을 뻘뻘 흘리며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아이고, 힘들어. 때마침 게으름뱅이는 마루에서 드르렁 드르렁 낮잠을 자고 있었지요. 아내는 벌컥 화가 치밀어서 게으름뱅이를 마구 흔들어 깨웠어요. 아이고, 정말 너무해요. 당신처럼 게으른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게으름뱅이는 그러거나 말거나 슬쩍 돌아앉으며 말했어요. 배고프다. 밥이나 어서 차려요. 아내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동안 꾹 참았던 잔소리를 잔뜩 늘어놓았어요. 나도 더는 못 참겠어요. 이제부터라도 제발 일을 좀 거들어 줘요. 에이, 귀찮아. 갑자기 왜 이러는 거요? 게으름뱅이는 도리어 화를 벌컥 냈어요. 묵묵히 일만 하던 아내가 잔소리를 줄줄이 늘어놓으니 여간 성가시고 싫은 게 아니었어요. 아이고, 이제 집에서도 편안히 쉬기는 틀렸네. 그래, 차라리 집을 나가자. 그러면 몸도 마음도 편하겠지. 아내가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간 사이 게으름뱅이는 끙 하고 몸을 일으켰어요. 어디 보자. 그걸 그 장 속에 넣어두었던 것 같은데. 게으름뱅이는 장 속에서 삼배 두피를 꺼냈어요. 이걸 팔면 한동안 편히 지낼 수 있을 거야. 게으름뱅이는 아내가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고생해서 짜놓은 삼배를 냉큼 둘러맸어요.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성큼성큼 집을 나왔지요. 게으름뱅이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굼벵이처럼 느릿느릿 걸어갔어요. 그런데 저 앞에 오두막집이 한 채 보였어요. 마침 잘 됐군. 힘들어서 좀 쉬어야겠다. 게으름뱅이는 오두막집으로 쓱 들어갔어요. 수염이 길고 허연 노인이 마루에 앉아있는 게 보였지요. 노인은 쓱싹쓱싹 나무를 깎아 무엇인가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영감님, 뭘 그렇게 만드십니까? 노인은 게으름뱅이를 힐끗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나무를 깎았어요. 에이, 영감님, 좀 알려주세요.
거참 귀찮게 구는군. 이건 달이라오. 게으름뱅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소머리 같기도 하고 참 이상한 달이네요. 노인이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죠. 소머리 달이긴 하지.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신통한 것인지 알기나 해? 아니, 그 나무로 만든 소머리 달이 뭐가 그리 신통하단 말입니까? 이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쓰기에 딱 좋은 달이라오. 자나깨나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 영감님, 제가 한번 써보면 안 될까요? 안 될 건 없소만. 진짜 게으른 사람한테만 좋은 건데. 게으름뱅이는 노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머리 달을 푹 뒤집어 썼어요. 그러자 노인이 깔고 앉아있던 소가죽을 게으름뱅이의 등에 척 얹었지요. 아이고, 그렇게도 일하기가 싫단 말이냐. 세상에,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소머리 탈과 소가죽은 어느새 게으름뱅이의 몸에 찰싹 달라붙었어요. 차츰 얼굴이 소머리로 바뀌는가 싶더니 넓적한 등에 기다란 꼬리까지 달린 진짜 소가 되었지 뭐예요? 음메! 음메! 게으름뱅이가 놀라 소리치자 소 울음소리만 길게 울려 퍼졌어요. 노인은 게으름뱅이의 목에 밧줄을 턱 걸었어요. 이랴, 어서 가자, 어서!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꼬리를 축 늘어뜨리고 슬피 울며 노인을 따라갔어요. 한참을 걸어 마을 장터에 다다랐어요. 영감님, 그 소는 파실 건가요? 한 농부가 노인에게 물었어요. 그렇소. 살 생각이 있으시오? 노인은 농부한테 소를 싼 값에 팔았어요. 참, 이 소는 물을 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으니 무밭에는 절대 못 가게 하시오.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요? 호호호, 그 참 별난 소입니다, 그려. 농부는 껄껄 웃으며 게으름뱅이를 끌고 집으로 갔어요. 다음 날부터 게으름뱅이는 뼈가 휘도록 일했어요. 꼭두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곡식을 잔뜩 실은 달구지를 끌고 무거운 쟁기를 끌며 논밭을 갈았지요. 잠시 멈추기라도 하면 철썩철썩 매서운 채찍이 날아왔어요. 나는 소가 아니라 사람이란 말이오. 아무리 소리쳐도 음메, 음메. 소 울음소리만 날 뿐이었어요. 다시 사람이 된다면 정말 부지런하게 살 텐데. 게으름뱅이는 그동안 게으름 피운 걸 크게 뉘우쳤어요.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그때 문득 노인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농부가 잠깐 한눈 파인 사이 게으름뱅이는 헐레벌떡
무밭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주둥이로 무를 뽑아 우걱우걱 씹었지요. 아니, 저놈의 소가! 놀란 농부가 달려와서 무를 빼앗았지만 벌써 무 한 개를 다 먹은 뒤였어요. 게으름뱅이는 이제 죽는구나 하고 눈을 감는 순간 갑자기 온몸이 근질근질하지 않겠어요? 그러더니 얼굴에 소 머리 탈을 쓰고 몸에 소 가죽을 덮은 사람으로 변했지 뭐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농부가 놀라서 입을 떡 벌렸어요. 당신 소요? 사람이요? 게으름뱅이는 소머리 탈을 벗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다시 사람이 된 게으름뱅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노인이 있던 오두막집을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오두막집도 없고 노인도 없었지요. 오두막집이 있던 자리에는 집을 나올 때 가져온 삼배 두 필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게으름뱅이는 그 자리에서 큰 절을 올렸어요. 저를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르신. 집으로 돌아온 게으름뱅이는 온 마을에 소문이 날 만큼 부지런한 일꾼이 되었답니다. 아내에게도 잘못을 빌고 둘이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았대요.